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법적 현안이 정치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대통령도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다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법과 정치가 좀 많이 얽히는 상황 같은데요. 자, 일단 아까 본방에서 여쭤봤지만 뭐 문제 있어? 소리 안 나요? 완전히? 네, 제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지금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네, 됩니까 지금 이제? 이제 들리세요? 예. 예. 왜 얼굴이 빨개지셨습니까, 예린 씨? 그러네, 얼굴이 진짜 빨개졌네. 자, 얼굴이 너무 많이 빨개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정치 현안과 법적 현안이 많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일단 오전 청문회 상황에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네.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다. 그 논리는 뭔가요? 한동훈 후보자의. 한동훈 후보자의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 이건 뭐 광범위하게 놓고 보자면 이제 국민이 피해자다. 예. 라고 하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경제범죄, 부패범죄 안에서 그거 다 해소되거든요. 그다음에 예.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예. 고위공직자는 이미 공수처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얘기는 검사가 수사 안 하면 공직자들이나 부패범죄 그러니까 그 논리가 참 수사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부당한 전제죠. 경찰하고 공수처는 수사 못할 거다. 예. 부패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 이런 전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보안 수사권 내지는 이의신청권,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과 관련해서 소위 고발인들이 더 권리가 더 보장이 되어야 그래야 피의자들, 그 피고발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법률가들도 견해가 좀 갈리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우리 이제 법률가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근대 법학, 근대 형사 법학이 어떻게 형사 정책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처벌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다 때려잡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즉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을 구하겠다인지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이 희생이 되더라도 10명의 도둑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근대 법학과 과거 법학, 형사정책을 가늠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이게 질적 도약이 있었던 지점이거든요. 즉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근대 법학이고 근대 형사정책입니다. 근데 고발인들의 편의가 조금 축소됐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고발하는 사람과 피해자나 피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겠느냐.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큰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약간 모두가 검사가 된 것처럼 범죄자는 다 때려잡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소위 한동훈식 그 논리에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나쁜 놈 때려잡자는데 검찰 수사권 뺏는다. 이 프레임을 갖다 설득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뜻 들으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왜 나쁜 놈 때려잡는데 검찰 수사권을 빼서 이런 논리와 이런 프레임. 근데 자세히 듣다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아니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만이 무슨 나쁜 놈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착각. 정의롭고 깨끗하고 실력 있고. 그러나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이런 검경 수사권 분리 논리가 시작된 것이 너무나 숱한 폐해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소 수사권을 같이 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나쁜 놈을 그러니까
검찰이 정한 검찰 마음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중에 골라서 검찰 마음대로 처벌을 하고 선택적 정의죠. 선택적 정의. 그다음에 봐주고 싶은 사람 얼마든 봐주고. 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분명하죠.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딱 들으면 일단 이 나쁜 놈 못 잡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느 정치 세력이 나쁜 놈 못 잡게 하는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쁜 놈 때려잡다는 명분으로 그 엉뚱하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희생됐던 게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또 자기 편인 나쁜 놈은 그냥 넘어갔고 그게 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뉴스회전에서도 예. 다뤘을 텐데 소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서는 예. 이시원 검사 예. 대표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벌어졌던 유성 일이거든요. 간첩 조작 사건,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예.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일 때 서울시에 간첩까지 고용했다라고 예. 하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시작한 사건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시원 검사가 그 유성 씨 동생인 유가려 씨가 드디어 민간인을 만나 국정원에 한 6개월 정도 갇혀 있으면서 협박받고 이랬단 말이죠. 예. 드디어 민간인을 만났다고 해서 이시원 검사한테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예. 했더니 다 나가라고 하고 예. 유가려 씨한테 지금 그렇게 진술을 바꾸면 가족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오빠 간첩이라고 했던 진술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드러난 사실인가요? 유가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증인신문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시원 검사인 거는 분명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만약 경찰이 예. 그렇게 수사를 해갖고 검사한테 갖고 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다시 수사해봐. 이럴 가능성이 높죠. 같이 짜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가능성을 줄이는 게 예. 제도죠. 예. 이 사람을 그냥 기소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니까 갑자기 그 진술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술 유지해라. 그리고 나중에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 온 거 브로커랑 국정원이랑 검사 셋이 같이 만나서 자 셋 중에 하나 뭐가 좋으세요 하고 골랐어요. 예. 이런 일들이 기소권 수사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과연 그 검사들 그 술자리 건도 말입니다. 99만 원 세트. 예, 그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명백히 분리돼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없죠.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은 뭐 정의롭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그렇고 예. 99만 원 그 검사 그 술자리 접대 세트 사건 때도 그렇고 동시에 핸드폰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검사들은 예. 내 머릿속에 지우개. 처럼 검사 예. 머릿속에 지우개 싹 없애버립니다. 예. 이게 뭐가 정의롭고 능력 있는 검사들의 모습입니까? 술 접대 받고 99만 원 세트로 참 줄이고. 답답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그 어떤 개념 프레임이라 그러죠. 그 네. 프레임에 어떤 설득을 당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쁜 놈 잡자 그러는데 왜? 근데 지금까지 이 부분도 있습니다. 나쁜 놈 잡자. 나쁜 놈 잡아온 대부분은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99.2%는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99.2%를 수사를 했고 검사들이 0.8%를 했는데 거학과 싸웠다. 예. 거학과도 선택적으로 싸웠죠. 예. 뭐 그렇습니다. 거학도 선택적으로 싸웠고 선택적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99.2%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형사 사건의 대다수는 99.2%는 거의 99.9%죠. 일반 형사 사건의 예. 99.9%는 경찰이 이미 해왔다는 겁니다. 예.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의 실력을 얼마나 더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포커스가 지금 가야지 검사한테 수사권 빼오는 거를 무슨 나쁜 놈 때려잡는 걸 못하게 한다. 세상에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정치 세력이 어디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프레임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지인데요. 그건 어느 부분에. 예. 그 억지가 먹힌다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떤 자세히 들여다볼 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과 정치권이 잘해야 그렇습니다. 되죠. 예. 언론과 정치권이 이 잘해야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시지만 어떤 정치 세력이 미치지 않고서야 나쁜 놈 때려잡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돼. 이렇게 예. 하고 접근하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정말 뭐 정치인들 수사받지 않기 위해서 야합한 거다. 그런데 정치인들도요. 뇌물죄 사건이나 예.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건은 이미 경제와 부패 다- 범죄 다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할 수 다. 있는 거죠, 그거는. 예,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점이 되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딸.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와 이것이 이렇게 잔인할 필요가 있게. 저는 조국 전 장관 때 똑같은 맞습니다. 생각. 예.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공직의 검증을 받는데 딸의 생활기록부와 뭐 이런 것까지 거론하는 건 참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문제는 기존에 그걸 가장 혹독하게 잔인하게 이 수사를 담당했던 그 핵심에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한동훈 그 지금 후보자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예. 그 미성년자의 인권 내지는 자식들의 예. 인권보다도 범죄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국면에서 과거에 조국 예. 전 장관 관련한 그게 언론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뭐 그게 조국 전 장관이든 아니면은 누구든 한동훈 그렇게 후보자든 하면 안 되는 누구든 거죠. 예. 그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손가락질을 너무 했단 많이 말이죠. 했죠. 예, 근데 예.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 한 손으로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본인 가리키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거악을 검찰은 찾기를 한다는데 거악이 뭐였냐면 권력형 비리를 그렇습니다.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없이 나온 거는 그 딸의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시간까지 예, 90몇 시간이나 70몇 시간이나 이것까지 CCTV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 거래 결제 내역 이런 것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서 봤죠. 그런 어떤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렇게 하면 안 이유 중에 됩니다. 하나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했던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한동훈 씨 장녀가 한동훈 후보자 장녀가 지금 탈탈 털리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런 식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어느 세상이나 이렇게 누구를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것도 또 본인도 아닌 가족을 탈탈 터는 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정말 잔인했었어요. 지금 정말 잔인했습니다. 예, 잔인했습니다. 그 가족을 그냥 그런데 그 수사를 한 그 행위 자체는 그 수사를 한 행위 자체는 좀 반성이 검찰 조직에서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사회정의를 구현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네. 오늘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의, 공정, 상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저는 이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 중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실은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스펙을 좀 부풀린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들 그렇게들 해왔고 해왔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때 하나씩 그 대응을 반대 논리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해외 유학 컨설팅 학원에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미성년 자녀의 인권 때문에 인권을 저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한겨레 기자 3분하고 또 전직 기자 1분하고 고소고발이 됐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고 여기 뭐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서 저작권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짜 언론으로 가장한 광고 매체에 돈 주고 기사 형식의 글을 올린 것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딸이 혼자 했다. 그러면은 이 딸은 얼마나 말을 하자면 영악하고 교활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가 컨설팅 업체를 이모도 컨설팅 업체니까 업체 일하고 이모가 하니까 전문가인 것 같죠? 이모가 보면? 미국에서 컨설팅 업체를 실제로 하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뭘 몰랐다라고 차라리 저는 아빠의 심정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컨설팅 업체 해준 적도 없고 실제로 다 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다 했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편법 증여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 예. 편법 증여, 그 아파트 편법 예. 증여 의혹.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첫 번째 이거는 어떤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느냐. 당시 한 1억 원 넘는 돈이었는데 예. 25세 정도 됐던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경제활동이라고는 뭐 제대로 한 게 예. 없었던 어떻게 샀느냐. 그다음에 실제로 어머니한테 산 거 맞냐? 편법 증여 아니냐. 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푼돈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돈 받고 했던 거 모은 돈으로 1억 원 이상을 샀다. 근데 예. 지금 시세로 하면 10억에서 12억짜리 아파트거든요. 아, 예. 그 돈을 25세까지 푼돈 부모님이 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는 안 가는 예, 상황이라 이 그리고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는 이게 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들에게 가야 될 딱지를 예. 그거를 돌려서 빚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한동훈 씨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예. 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근저당 설정을 하고 예. 이 저당을 실행하는 하면 그거를 내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예. 주택을 돌려서 싼 값에 사게 하는 방법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편법 증여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본인은 군대가 있어서 어머니가 일을 다 처리를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건 정말 좀 어머니를 그거는 만약 여기에서 편법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나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검찰의 요직에 계셨던 분들 중에 그런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남에 대해서 들이대는 그 엄격한 잣대. 엄격하고 가끔은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자신들 향해서 좀 이렇게 됐으면 쉽게 대답은 못할 텐데 하는 과연 그 자신들이 어떤 수사기관을 수사할 때 그 특히 좀 가혹하게 수사할 때 표적을 삼아서 그런 적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잣대를 본인한테 들이대면 어떨까 하는 어떤 역지사지를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인한테 들이댈 그 기대도 참 큰 기대고요. 조선 제1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날카롭고 긴 칼을 본인한테 들이대서 스스로 자결하라.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칼을 쓰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 글쎄요. 그런 자기 반성만 있으면 정말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양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당시에 권력형 비리를 명분으로 한 가족을 탈탈 털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혹한 부분이 있었다는 어떤 자기 성찰이라도 좀 있었으면 지금은 근데 지금은 그 상태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시엔 검찰이란 어떤 거대 조직이 나서가지고 한 가족의 일상을 모두 탈탈 털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70군데 지금은 넘게 너무나 압수수색했고. 관대하죠. 그때 대비하면. 관대하죠. 압수수색 한 군데도 없었고 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들과 소위 사이버 수사대들, 인터넷 수사대들 이런 사람들이 기자의 지형도 과거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좁죠. 관대하죠. 예. 한겨레, 뉴스타파, MBC 뭐 이런 정도지 뭐 나머지는 여기서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그걸 할 때랑은 지금 짜장면 배달원한테 그 진치고 뭐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다음에 조민 씨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문 두드리고 취재하고 일일이 소위 감시하고 조국 전 장관은 산에 나갈 때 무슨 뭐 산에 갈 때 무슨 등산복을 뭘 입었으면 그 등산복이 뭐고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정말 이 잣대가 그렇다면 그때 당시였던 잘못됐던 잣대를 지금도 그대로 대라. 이것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잘못됐던 그 어떤 검찰의 권력형 비리를 명분으로 한 가혹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도 자기 반성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게 어떤 조직이 발전하는데 최소한의 조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좀 반성. 근데 이 반성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이 조직 어떤 조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 역지사지를. 그리고 누군가 근데 검찰 조직이 자기 반성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그게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있었으니까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반성하지 말라라고 저는 거의 대통령 당선자가 메시지를 준 거가 이시원 검사 내지는 예. 이시원 그렇죠.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올린 거. 반성이 그다음에, 아니고 공직을 줬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한 5명 정도를 청와대 핵심 라인 5명 정도. 그러니까 정책 라인은 기재부나 관료들에게 줬고 예. 그다음에 사회, 정치, 법 요쪽 라인은 검사들이 5명이나 들어갔단 말이죠. 그중에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무일 총장 시절에 예. 이시원 검사가 관여됐던 그 유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감처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예.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원회를 열어서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 사과죠. 그런데 예. 그 공식적 그랬었나요?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징계 1개월을 받았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원 검사가 고소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유우성 씨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좀 상처를 많이 예. 받았는데,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사과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사과 따위는 예. 이거는 고려치 마라. 사과로 조직의 사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문무일 총장 시절에 윤석열 지금 당선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단 말이죠. 예. 이게 조직의 공식적 사과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겠죠. 예.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쯤이야 하는 인식이 아니라면 공직에 쉽게 앉히진 못할 텐데. 그럼요. 그 정도쯤이야. 어차피 나쁜 놈들 때려잡다 보면 예.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뭐 알아도 모르는 척도 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심리가 아니라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네. 그다음에 한 명은 주진우 전 검사를 그 법률 비서관으로 올린 것도 사실상 이번에 내각의 검증을 주진우 검사가 다 한 거거든요. 예. 검증팀이었고 뭐 공식적으로 선대위에서부터 지금까지 검증팀, 인사검증팀이었는데 인사검증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내각 후보자들 인사검증 잘했어 하니까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핸드폰 비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예.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개인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두 예.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비번은 그냥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 이것은 억지 자백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학설이 예.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야 보자 그 압수수색을 할 때 여기는 개인의 방어권 때문에 압수수색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예. 우리가 문을 안 따고 들어가냐. 그게 압수수색이냐? 그게 압수수색이냐. 압수수색을 위해서 문 따고 들어가는 거 예. 아니냐. 핸드폰 비번도 마찬가지다. 문 따고 들어가되 그 안에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그건 압수수색하지 절대 않고 보호해야겠죠. 예. 예.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여기서 문 따고 들어가서 갖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죄를 물어요. 예. 예,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예.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거라서 안 된다. 예. 이거는 개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수완박, 소위 이번에 검수 덜박인데 사실 예. 완박도 아니고 기수 분리 법안에 대해서 검사라는 직업의 직업적 양심상 예.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개인 한동훈 말고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직업 윤리에 예. 입각한다면 핸드폰 비번은 열어야죠. 예. 개인 한동훈이 그렇다. 그럼 옷을 그렇죠. 벗으세요. 예. 옷을 벗고 그냥 개인으로 남으시면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직업 윤리를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그럼 직업 윤리로서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은 누구한테 그러면 비번 수사하다가 하면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전부 다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맞느냐. 예. 조국 앞에서 조민 앞에서 멈췄는가. 예. 그의 조선 제1검은 멈춘 적이 있는가. 예. 왜 자신에게는 무슨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나오는 장난감 칼 같은 거 들이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핸드폰 비번 어디 가면 풀 수 있대는데 왜 못 푼 건가요? 예산이 한 뭐 1억 5천이면 기계도 산대 뭐 1억 얼마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22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검찰이-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아니 얘기를 하더니 왜 그걸 못 풀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놨던
그런 납득하기 사건이라면 어렵죠. 예. 검찰 차원에서 뭐 돈 예를 10억이 된다고 쳐도요. 그 나중들 생각해서라도 그 기계 하나 사오면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개인이야 정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안 내놓을 수 있죠. 그 수사기관이면 당연히 그거 10억을 주건 20억을 주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풀 수가 왜 그걸 안 사왔을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뭐 사오든 아니면 갖다 뭐 의뢰를 맡기든요. 하든 예. 맡기든. 건당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맡기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는 기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면서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검찰은? 네.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중요한 어렵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고발 사주라는 네. 그 나라를 몇 개월간 뒤흔들어 놓은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검언유착 고발 사주. 예, 다 검언유착. 쌍으로, 예. 쌍으로 다 물려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검사들은 전부 다 아마도 관련해서 핸드폰을 삭제하거나 비번에 걸려 있는 사건들을 뭐 일반 사건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은 대체로 지금 검사와 연관된 사건들이에요. 검사 그 99만 원 술자리 예. 세트 이것도 일시에 핸드폰이 다 사라지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뭐 버렸다거나 이런 거고 검언유착 사건 때도 이동재, 한동훈 두 사람의 핸드폰이 다 포맷되거나 비번이 걸려서 그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고발 사주 때도 손준성 씨를 비롯해서 그 수정관실에 있던 검사들 핸드폰 전부 다 세팅되고 심지어는 하드 수정관실에서 사용하던 공용 컴퓨터도 이거 삭제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만약 거기에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당연히 개인적인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삭제했느냐? 수정관실은 원래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자료뿐이 아니라 공용 문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공용 문서를 파괴한 거라서 공용 문서와 관련된 죄에도 해당해요. 이거 산자부 월성원전 수사할 때 파일 뭐 500여 개 지웠다라고 해서 다 그 죄로 기소됐어요. 산자부 직원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탕화면에 있더라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왜 지웠다고 하고 기소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푼 건지 못 푼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돈을 내면 그 기계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답니다.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 검찰총장 후보잖아. 나중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중대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있는데 핸드폰 비번을 안 준다. 그러면 기술이 있다는데 그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아이폰 같은 근데 왜 검찰은 그걸 못 풀었을까? 한번 정말 언제 좀 관계자분 나오면 좀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못 푼 게 안 푼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그러고 그 핸드폰 비번에 사생활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에서 그걸 사생활을 뭐 흘리거나 하면 그거는 중대범죄죠 그거야말로. 근데 거기서 왜 통화가 됐고 그 수십 차례 무슨 내용이 무슨 문자가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요 영장에 압수수색할 때 어느 그 뭐 MBC를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은 몇 층 몇 호실 그다음에 범죄는 어떤 범죄와 연관된 것 이런 것만 딱 압수수색하는 거지 크게 문 열고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검찰이 또 하고 싶으면 그것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그랬다가 크게 그 경을 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압수수색했다가 그래갖고 법률가들이라면 다 아는 그 제주지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지사. 아무데나 제주지사 가서 아무데나 그냥 막 해가지고 무죄 받았거든요. 대법 가서. 근데 그 판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공직기관 비서관 가신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법률가들은 그 사건으로 더 기억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압수수색을 막 함부로 했다가. 그게 불법적인 압수수색했다가. 불법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무죄 받으셨어요. 그 당사자입니다. 또 이분이. 그런 분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가시는 거고요. 이해할 수 없죠. 사실 폰을 열고 들어가도 그래서 디지털 정보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디지털 정보는 포렌식을 할 때 옆에서 사람이 있어야 돼.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옆에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 키워드 넣어도 되겠습니까? 예. 쫙 나온 거 중에 그 키워드 중에서 요런 거는 범죄와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빼주세요. 예. 이걸 옆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증거 능력. 왜냐하면 인권적 맞습니다. 사생활이 유출이 안 되고 예. 인권의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생활 때문에 안 푼다, 사생활 때문에 못 풀었다, 안 풀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럼 강제 수사를 못 하는 거죠. 모든 강제 수사는 사생활 침해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과도하지 않도록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흘러나가지 것이고,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법과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철옹성이지 지금. 그 잣대가 너무나도 다른 그 지적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일부 그동안 어떤 특수부에서 망법 권력을 이뤘던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돌이키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이걸 같아요. 힘이 있는 분들이 특수부 검사들도 그렇고요. 저는 뭐 한덕수 후보자나 뭐 박진우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나 본인의 특권을 그냥 본인이 선 자리가 정의로운 자리고 본인이 누리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에 대한 대가로 네, 다른 분들에 대한 기준과 본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달라서 예. 특권을 특권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본인은 당연히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과 사회적 공헌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특권 의식입니다. 그런 게 그 지난해 굉장히 확립된 정식 용어가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